자, 44번,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한 유형당 두 문제씩 풀어드릴 거예요. 44번의 1번이에요. 보시죠. 자, 이 말투가 나왔어요.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야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뭐만 보면 알 수 있다? 계수만 보면 알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통분하고 싶으셔야죠. 그죠? 통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분의 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리화를 바로 들어갑니다. 유리화요. 물론 암산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죠. 자, 유리화 하시면 분모는 n의 제곱 빼기 n의 제곱 플러스 2n이 될 것이고, 부호가 반대인 놈이 위에 곱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네. 됐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물론 여기서 아래 위를 n으로 나눠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최고차가 1차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2 해서 정답은 마1 되겠네요. 다음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를 먼저 풀고 수업을 듣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번 듣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을 풀으래요. 루트 빼기 루트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모가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Sn 더하기 루트 Sn-1이 되겠고, 위에는 Sn 빼기 Sn-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투의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요, Sn 빼기 Sn-1이 A의 n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케이? AN이 뭐냐? 여기 써져 있네요. n이겠죠. 왜냐면 초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이해됐죠? 물론 Sn 빼기 Sn-1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Sn 빼기 Sn-1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얘가 AN이라는 힌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을 이렇게 깔아주고 루트 SN은 시그마 K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Sn-1은 또 뭐냐? n 대신에 n-1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됐죠? 물론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아래도 1차, 위에도 1차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아래 위를 n으로 나누어서 식을 변형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개수가 1이고 얘는 n의 제곱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1차가 되겠죠. 걔의 개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가 되겠죠. 이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아래 위에 루트 2를 곱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아래 위에 루트 2를 곱했어요. 분모와 분자에. 됐죠?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이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완벽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의 경험치를 갖고 계셔야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둘은
반드시 차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1차, 얘도 1차로 보이시죠? 1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개수도 같아야 된대요. 개수도 왜 같아야 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개수도 같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는 1이고 아니 a고 여기 개수는 루트 1이죠. 루트 1이므로 a가 루트 1 즉 1이라는 걸 알고 출발하면 너무너무나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왜 a 값이 1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다음부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두 무한대의 차수가 같고 개수도 같아야 된다라는 경험치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분모가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자, 위에는 합차공식에 의하여 n의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 n의 제곱 더하기 2abn 더하기 b의 제곱이네요. 됐죠? 얘를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요. 물론 리미트도 붙어 있고요. 귀찮아서 정리하기가 싫네요. 하지만 꼿꼿이 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한번 느껴보셔야죠.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여기가 2차야. 아래는 몇 차인데? 1차거든. 1차. 말이 안 돼. 발산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도 1차, 위에도 1차이므로 정답은 1차의 개수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루트 1, 얘는 a, 얘는 4-2ab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a가 마 1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얼마라고?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4-2b가 얼마이다? 극한값 2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a가 1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쉽고 빠르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문제를 제대로 푸셨다면 이 K값이 얼마인지 1초 만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초 만에. 왜냐? 생각을 한번 해봐. 앞에 있는 이 식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뒤에 있는 식도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런데 n에다가 무한대를 대입을 할 건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이면 답이 없겠죠. 근데 답을 구하라고 한다는 말은 수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렴을 하려면 이 K값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는 이 두 개의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K값이 얼마라는 건 1은 1인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마 1이라고 1초 만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뭐냐면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왼쪽 힌트를 잘 보시면 a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면 주어진 식은 3알파-2 알파 플러스 1은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3알파-2는 2알파 더하기 2이므로 알파는 얼마이다? 4다라고 이렇게 답은 쉽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녹아있는 개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개념을 잠깐만 말을 해줄게요. 리미트는 만능이에요. 만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아무렇게나 분배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리미트 옆에 써져 있는 이 식이 모두 수렴할 때만,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을 때만 리미트가 분배 가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2와 1이라는 숫자는 이미 수렴해 있죠. 그런데 an하고 an 이 두 문자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밝혀내야 되는데 답을 구하라는 말은
수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나 그냥 알파라고 놓고 풀면 돼요. 풀 수 있으나 개념은 엄청 어렵다. 그 개념이 뭐라고?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하나 전제 조건이 수렴할 때만, 리미트 옆에 있는 식이 수렴할 때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논리예요. 아시겠죠? 자, 별표 치시고요. 별표.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거죠. 100%. 100%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유형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답안지 방법대로 가는 게 정석적일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m-3n이 3bn이 2예요. 리미트 분배 못해요. 왜? 발산이니까. 그죠? 수렴할 때만 리미트가 분배된다고 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양변을 리미트 bn으로 나누어 볼게요. 리미트 bn으로요. 그러면 좌변은 리미트 bn분의 an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얼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무한대분의 2로 나누었잖아요. 왜냐하면 리미트 b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에요. 보시죠. 자, 얘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냐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수렴하고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도 수렴해야 된다는 3단 논법이에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도 수렴해야 되구나. 그러면 리미트가 분배가 될 것이고 리미트 bn분의 an의 값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bn으로 나누고 싶으셔야죠. bn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0, 얘도 0. 그죠? 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우선 첫 번째로 이 식을 bn으로 나누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1번. 두 번째, 여기 이 새끼가 0이 된다는 이 부분. 오케이? 주의해서 한 두세 번만 풀어보면 꼭 맞아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 유형은요. sm 빼기 sm-2를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신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출발 한번 보죠. 우리가 수2에서요. sm 초항부터 n번째까지 합은 빼기 초항부터 n-1번째까지 항의 합을 빼면 제일 마지막 항인 an이 아니라 일반항이 남는다라고 제발 암기해주세요. an이라고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이 뭐냐? n에 관한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그 n번째 항은 문제집에서 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an이라고 외워야 되겠지만 주의하시라 이거예요. 항상 an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먼저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2n 대신에 n-1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얘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 그죠? 쉬워요. sn을 아니까 sn-1은 n 대신에 n-1만 넣어주면 되는데 왜 못하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야겠지만 저는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4n 얼마냐? 마이너스 5네요. 오케이? 제가 암산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일반항 an이라 이거죠.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버렸네요. an을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4n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아래는 2n의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아래도 2차, 위에도 2차 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답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정답은 얼마다? 8이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초항이 A1, 두 번째 항은 2A2, 세 번째 항은 3A3, 일반항은 n번째 항은 n 곱하기 an이에요. 그리고 sn이 주어지고 문제에서는 an을 구하라고 날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 문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별표 쳐주시기 바래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 시험에도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SM 빼기 SM-1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AN이 된다 이 말이에요. 라고 외우면 큰일 난다고. 제발. SM 빼기 SM-1은 뭐다? 일반항이다. AN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일반항은 어디에 있다? 문제에서 항상 준다. 그죠? N 곱하기 AN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의 3제곱 플러스 2n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제가 이거 분배한 거죠. 빼기 괄호 열어주고 n-1을 넣어주면 n-1의 3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2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뭐라? n 곱하기 an이다 이거죠. n 곱하기 an.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집에서는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를 다 하셔가지고 AN을 구하셔야 되겠네요. 됐죠? 짜증나네요. 자, 삼성 공식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러면 n의 3승은 사라지겠네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얘랑도 사라지니까 2차는 얘만 남네요. 그죠? 그럼 3n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이 되겠고, 요거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n을 나누래요. n으로 나누래요. 그래야죠. n에다가 이걸 나눠야죠.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식 아래 위에다가 n을 곱해버려요. 이렇게. 그래도 전혀 상관없죠. 이렇게. 그런데 n 곱하기 an이 얘라고 했으니까 3n의 제곱 플러스 n-1이다. 정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sm 빼기 sm-1이 일반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AN이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서 빨랑빨랑 하려는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삼성 공식을 못하네. 열심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샌드위치 문제죠. 샌드위치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보시죠. AN을 구하라죠. 근데 이 식을 보시면 이 새끼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양변을 저걸로 나눠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모양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쉽죠.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 n이 무한대로 간다. 극한을 보내보라 이거죠. 그러면 얘도 10분의 1이 나오고 얘도 10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얼마다? 얘도 10분의 1이다 라는 논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봐봐요. 오케이? 됐죠? 다음 문제로 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요. 이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an 빼기 4n의 제곱이니까 양변을 빼기 4n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3n 플러스 5가 남을 것이고 3n 마이너스 1이 남을 것이고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무한대를 보내면 얼마예요? 3. 얘도 3.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새끼도 3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쉽죠? 샌드위치 무조건 나오는데 거저 먹는 겁니다. 자, 이제 활용인데 이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셔요. 자, 봅니다. y는 어찌고 저찌고인 이런 선분이 있고 이런 선분이 있어요. 3분의 1에 직선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여기인데 이 A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을 넣어보면 x값이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연립해서 y값을 구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의 y값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y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x는 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어떤 거를 할까? x는 n분의 3n 플러스 1y예요. 됐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n분의 6n 플러스 2y가 되겠고 더하기 3y는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변을 뭐 n으로 곱해버릴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더하시면 얼마예요? 9n 플러스 2y 됐죠? 그러니까 y 값이 얼마다? 9n분의 8n이다. 됐죠? 이게 뭐야? 높이다 이거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9n 플러스 2 8n 됐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시면 얼마입니까? 9n 플러스 2분의 2 8에 16n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한대로 보내라니까 9분의 16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학교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문제를 위주로 탄탄하게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루트 7이 정수 부분은 몇 점 몇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보통 계산하죠.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으므로 얘가 2이고 얘가 3이므로 얘는 2점 얼마일 것이다. 루트 7은 정수 부분 2와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하고 소수 부분은 루트 7 빼기 2라고 하겠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푸는 거예요. 이 9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 어떤 값 사이일 거라고 예측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도 알아봤지만 완전 제곱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힌트를 얻냐면 얘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얘는 3n의 제곱이죠. 3n의 제곱보다는 좀 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3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는 한 칸 더 커야 되니까 2보다 하나 더 큰 놈이 뭐야? 3이니까 3n보다 하나 더 큰 놈은 3n 플러스 1일 거예요. 얘를 전개를 해서 머릿속으로 얘보다 더 큰지 확인하셔요. 그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3n이고 루트 이렇게 벗겨지면 얘는 3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3n이므로 이 숫자에서 3n을 빼버리면 즉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에서 빼기 3n을 해버리면 이 소수 부분이 나올 거고 문제집에서는 an이라고 했죠. 해놓고 봤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어떻게 한다?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유리화 해주시면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 3 더하기 3분의 5 사라지니까 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유리화도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문제마다 풀이법이 좀 틀리고요.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암기빨로 갖고 가는 거고 발레가 있으면 발레를 들어야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억번 an이 발산이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면 1이 나오냐 이거죠. 아니죠. 만약에 얘를 2n 플러스 1 얘를 n-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항상 1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 니은번이요. an이 무한대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얘가 무한대라는 거죠. 그럼 빼기 bn을 했더니 수렴한대요. 그럼 얘도 뭐라는 거야? bn도 무한대라는 거지.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지 수렴하거든. 우리 경험칙상.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항상 아니다라고 틀리다라고 했는데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냐라고 했어요. 근데 정답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두 무한대는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얘와 얘의 최고차항과
차수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여기서 등장하는 무한대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만들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됐죠? 이 디귿번 한번 보시죠.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베타로 수렴한대요. 그런데 BN이 좀 더 크대요. 그래가지고 리미트를 보내봤다 이거지. 리미트를 보내면 이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니요. 같아질 수도 있겠죠. 같아질 수도 있어요.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n분의 1, n-1분의 1. 얘가 더 크지만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0, 0 돼서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예요. AN이 무한대이고 BN이 0이다 이거죠. 0이라고 하는 건 0에 가깝다 이거죠. 그럼 둘이 곱했을 시에 항상 0이 나오느냐? 아니요. 봐봐요. n 곱하기 n분의 1 한번 해볼까요?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죠. 근데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AN하고 BN에 맞는 사례가 이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둘이 곱해서 리미트를 보내면 0이 나오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AN이 무한대래요.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런데 뺐더니 0이 나왔대요. 수렴했다는 말이죠.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 된다. 니은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N하고 BN이 모두 발산한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렇게 무한대로 주면은 엄청 크다라는 말인데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음의 무한대도 될 수 있고 진동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AN이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진동한다 세 가지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두 개의 수렴값이 발산인데 곱하면 발산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빵, 1빵 이거 한번 해봐요. 1빵, 1빵 이게 AN이에요. 발산이죠? 진동하니까. 근데 BN은 얼마냐면 0, 1, 0, 1이에요. 어때요? 둘 다 발산이지만 곱했을 때는 항상 0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틀렸다 이거예요. 발레를 외우지 못하면 틀린다 이거죠. 이것도 더하기도 빼기도